자, 이제 이어서 46번 문제입니다. 자, 갑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 의뢰 시효 취득 있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 문제 첫 번째 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소유자는 갑이라는 겁니다. 소유자는 갑. 자, 소유자가 갑인데 여기에 대해서 점유자 을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을이 시효 완성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1번입니다. 을의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을은 등기를 해야 그쵸 소유권 취득을 하겠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일단 여러분들 등기 청구권 취득을 먼저 하죠. 그래서 결국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선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등기부 취득 시효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요건 살펴보게 되면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런 거죠. 그 형태를 봤을 때, 자, 가령 이제 갑이란 사람이 어떤 부동산의 소유자인 걸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이 뭐 가령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한 거죠. 자, 위조해서 등기했고 요 상태에서 을이 이거를 다시 제3자 병한테 팔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을에게 등기가 경료된 것이 위조해서 등기가 경료된 것이기 때문에 이 등기는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효 등기를 병이 그대로 넘겨받은 것이기 때문에 병에게 경료된 등기도 무효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무효 상태로 등기가 경료됐지만 이렇게 무효 등기가 경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 이런 상태에서 병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자주, 자, 그리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자, 뿐만 아니라 선의 그리고 무과실로 점유를 10년간 했다면은, 자, 이 경우는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되면서 원래 이제 무효로 시작했었지만 이 등기는 이제 유효가 됩니다. 유효로 바뀌게 되죠. 그럼 결국 이제 갑은 소유권 상실될 것이고 부동산 소유자가 병인 것으로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어쨌든 2번 선다 같은 경우는 등기부 취득 시효 완성을 위해서는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과실로 점유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선다 맞는 말로 처리가 됩니다. 자, 다음 이제 3번 선다 보게 되면은 을이 등기부 취득 시효를요, 지금 보시면 등기부 취득 시효를 완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라는 거는 제가 아까 요건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이렇게 등기를 경료한 자가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10년간 점유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완성됐기 때문에 병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을 했는데, 그럼 현재 소유자가 병인 상태입니다. 그죠? 자, 근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다른 외부의 제3자가, 자, 가령 이제 제3자 정이 이 병의 등기를 갖다가 위조해가지고 요걸 또 이제 위조해가지고 자기 명의로 등기 가져오고 병의 등기를 불법으로 뭐 가령 말소시켜버렸다 라고 해도 등기는 어차피 여러분들 공신력이라는 게 없죠.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위조해서 이런 식으로 말소시키든 이전 등기를 가져오든 병의 소유권이 상실되진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선 다 보시면은, 자, 그러니까 시효 취득, 자, 등기부 취득 시효를 현재 3번 선에서 을이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죠? 을이 완성시켰고 그 이후에 이 등기가 보시면은 불법 말소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불법 말소가 됐다라는 거는 요거 이제 위조해가지고 등기가 말소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등기는 공신력 없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상실한다라는 요 3번이 틀린 거죠. 자, 3번 정답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취득 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 그리고 아직 을에게 등기가 경료되지는 않았어요.
자, 그렇다고 해도 어차피 을이 나중에 등기를 격려하고 나면은 소급해서 소유자가 될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갑이 점유자 을, 시효 완성자 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20년간의 사용료 달라는 취지로의 이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거는 할 수가 없겠죠. 사용료 줄 필요 없습니다. 목적물 과실은 시효 완성자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자, 병에게 등기가 넘어갔다가 이게 다시 갑한테로 회복이 된 거죠. 자, 명의가 다시 갑한테로 회복됐기 때문에 을은 갑을 상대로 취득해 놨었던 그 등기 청구권 있죠. 자, 갑이 다시 소유자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갑을 상대로 해서 시효 완성 주장을 펼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답 5번 맞고요. 3번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47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자, 보시면 이제 무효와 취소입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같은 경우는 계약 자체가 불성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약이 불성립돼 버리면은 이거는 계약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계약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 무효행위 전환이나 무효행위 추인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는 거죠.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정답 바로 1번인 거죠. 자, 무효행위 전환이 됐든 무효행위 추인이 됐든 일단 법률행위가 존재해야 그 이후에 다른 뭐 요건들 갖춰가지고 추인을 하든 전환을 하든 되는 건데 1번 선다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뭐 불성립돼 버렸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유효한 등기로 전용시키는 거 있죠. 자, 요때 적용되는 거는 우리 민법 제 139조죠. 139조.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상대적 무효 추인하는 거 있죠. 상대적 무효 추인. 자, 요거를 가리켜서 무효행위 추인이다 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가리켜서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를 추인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없죠. 추인한 때부터 유효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라 그러면은 틀렸습니다. 자, 4번입니다. 갑이 을, 강박에 의해서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했고 그리고 을이 병에게 전매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갑이 을과 계약을 할 때 부동산을 매도할 때 을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죄송합니다. 강박이네요. 강박을 당해서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넘겼고 그리고 을이 이거를 그대로 또 병한테 넘긴 상태죠. 자, 그렇다면 갑이 강박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건데 취소권을 누구에게 행사해야 되는 것인가? 자, 취소권의 상대방 같은 경우는 법률 행위 상대방입니다. 자, 갑하고 법률 행위를 했던 거는 을이죠. 자, 병 같은 경우는 전득자이기 때문에 전득자가 상대방이 되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갑의 취소권 행사는 요렇게 을에게 행사가 되어야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을에게 취소권 행사를 하는 것이고 전득자에게 취소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요 3번 선다 갑은 병에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는 틀렸습니다. 병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갑과 을의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가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취소가 되면은 계약은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자,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합니다. 원래 취소든 해제든 소급효가 있어가지고 체결 당시로 돌아가서 무효되는 거죠. 소급 무효. 자, 그래서 틀렸고 뒷문장도 그렇다면 이제 소급해서 무효가 됐기 때문에 받았던 것들 다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행됐던 것을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4번 지문도 틀렸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갑이 행위 능력자 을과 체결했던 계약을
행위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했다라고 나오죠. 그럼 현재 5번 선다에서 지금은 갑과 을 사이에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누가 취소권 행사를 했습니까? 문장 잘 보시면은 갑이 행위 무능력, 이거 제한 능력이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적법하게 취소를 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갑이 제한 능력자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갑이 을과 계약 체결한 제한 능력자입니다. 자, 제한 능력자 쪽에서 요렇게 내가 제한 능력자니까 취소권 행사를 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한 능력자 갑 같은 경우는 이 취소에 있어서 부당이득 반환에 특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선이든 악이든 따질 거 없이 현존 한도에서 상환하면 되는 건데, 을은 아니죠. 을은 행위 무능력자가 아닙니다. 을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 그냥 능력자인 것이기 때문에 을은 현존 한도에서 상환하는 게 아니죠. 이 경우 을 같은 경우는 선이라고 한다면은 현존 한도 상환이겠지만 악이라면은 전부 다 상환을 해야 되는 건데, 현재 5번 선다에서는 을이 선인지 악인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존 한도 상환할 책임 있는 건 갑이 명확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때 이제 맞는 지문으로 바꾸려면은 을은 현존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가 아니라 갑은, 제한 능력자 갑은 현존 한도에서만 선악을 불문하고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야 깔끔하게 맞는 문장으로 처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48번 문제. 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네요. 무단 건물 신축. 자, 그럼 이렇게 일단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다고 해도 어쨌든 건물주가 을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을이 현재 건물에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갑이 을 상대로 해가지고 건물 철거 청구는 할 수가 있죠. 철거 청구할 수 있지만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정답 바로 1번입니다.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자, 2번입니다. 병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갑이 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가 없게 되죠. 자, 원래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2번 선다에서 물어보는 거는요, 갑이 토지 소유자였고 그리고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거거든요. 그러면 무단으로 지어진 건물이니까 이 상태에서는 갑이 을 상대로 해서 철거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2번 선다는 갑이 이 상태에서 토지를 병한테 넘겼다는 겁니다. 그럼 병이 토지 소유자로 바뀌었으니까 갑에게 있던 토지 소유권이 병한테로 넘어갔죠. 그러면 소유권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다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단 신축된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해야 될 사람은 갑이 아니고 병이, 토지 소유권 양수받은 병 쪽에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갑은 더 이상 철거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번 이렇게 틀렸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을 쪽에서 정에게 건물을 매도했고 대금 받고 지급 인도했습니다. 자, 건물이 아직 미등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 같은 경우는 현재 미등기 건물을 산 사람이죠. 자, 정은 미등기 매수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등기 매수인 상대로 해서 자, 이렇게 무단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할 수 있냐를 묻는다면 철거 청구할 수 있죠. 미등기 매수인은 철거 권한은 있습니다. 소유자는 아니지만요. 자, 그래서 정상대로 해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없다는 틀렸습니다. 자, 4번입니다. 만약 을이 지상권 취득한 뒤 건물 축조했습니다. 4번에서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근데 여기서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을이 갑과 계약을 통해서 지상권자가 되고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뒤에
건물을 이렇게 신축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을이 허락 없이 무가 건물을, 자, 무가 허락 안 받고 지금 무단 건물 점유하고 있죠.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무단으로 건물을 무가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무 상대로 해서 물권적 청구권 당연히 을이 행사해야 되겠죠. 현재 건물주가 을입니다. 을. 자, 그래서 갑은 무를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를 할 수는 없죠. 자, 이거는 갑이 할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을이 해야 됩니다. 을. 자, 5번입니다. 만약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했고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 없이 건물을 축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에서 말하는 것도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게 아니라 갑과 임대차 계약을 해서 토지 임차인으로서 건물을 신축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건물을 축조했는데 병이 토지 소유권 취득했다 그러죠. 원래 토지 소유자가 갑이었습니다. 자, 원래 토지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병이 샀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병이 토지 양수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임대인이 갑이었는데 이 임차인 을은 토지 양수인 병을 상대로 해가지고 임차권 주장할 수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을이 가지고 있는 이 임차권을 가지고 양수인한테까지 주장을 하려면은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야 됩니다. 을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비로소 양수인 상대로 임차권 주장을 펼칠 수가 있겠죠. 자, 임차권의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토지 임차인이라고 한다면은 토지 위에 지어진 그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5번 선다 잘 보시면은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 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 같은 경우는 건물 축조에서 소유하고 있지만 이 건물에 보존 등기가 격려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을은 대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대항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 양수인 병에게는 임차권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5번 선다. 을은 병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는 틀린 말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48번 문제 정답은요, 이렇게 1번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49번으로 갑니다.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유치권자 권리 1번에 경매할 수 있고요. 그 유치권자도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물건으로 직접 변제받는 간이 변제 충당.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유치물 보존을 위한 사용. 그냥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존을 위한 사용 같은 경우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유치권자는요, 유치권의 기에서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없죠. 유치권자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려면은 점유권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점유권으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치권에는 물권적 청구권 준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요 4번 같은 경우는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정답 4번으로 정리가 된다. 자, 49번 4번 정답 처리하고요. 자, 다음 이제 50번으로 가겠습니다. 등기의 추정력 그리고 점유의 추정력 문제입니다. 자, 1번 선단은 점유자가 평온하게 공연하게 점유하는 걸로 추정. 당연하죠. 자, 2번은 보존등기입니다. 자, 보존등기도 등기의 추정력이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해서 등기 격려된 걸로 추정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요 선다 잘 보시면은 그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걸로 밝혀졌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명의자가 건물 신축한 게 아님이 밝혀진 거니까 요거는 반대 입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알고 봤더니 건물 지은 사람이 아니었네?
건물 신축한 사람이 따로 있었네. 요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추정력이 깨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선다도 맞는 말. 자, 3번 같은 경우는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권리 추정 규정 요 같은 경우는 우리 민법 200조 말하는 거죠. 적법 추정 말하는 겁니다. 민법 200조 적법하게 점유하는 걸로 추정되는 거. 적법 추정이다라고 하죠. 자, 적법 추정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동산에는 적용이 되는 거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하고 등기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200조 추정력은 적용되지 않죠. 자, 그래서 3번 선다도 맞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그 전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 추정력 인정되는데 제3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아니,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제3자에 대해서도 등기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등기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써볼까요? 자, 등기 추정력은 일단 첫 번째 당사자한테 인정됩니다. 등기 추정력 같은 경우는 자, 첫 번째 당사자끼리 인정. 자, 그리고 등기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전에 소유자였던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등기 추정력은 제3자에게까지도 주장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에게 전부 다 주장 가능하거든요. 제3자에게도.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4번 선다에서 제3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는 틀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으로 처리가 되고요. 자, 5번입니다. 등기 명의인이 매도인인데 그를 소유자로 믿어서 부동산을 매수했고 점유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를 소유자로 믿고 매수해서 점유를 한다면은, 자, 이건 이제 등기를 신뢰해가지고 거래한 자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등기를 신뢰해서 거래했던 자들 같은 경우는, 자, 갑자기 이렇게 깨지죠? 뿅. 예. 자, 이렇게 등기를 신뢰해서 매도자라고 믿어가지고 매수를 했다면은 이 경우는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됩니다. 지금 요 5번 선다 같은 경우는요, 등기 추정력을 말하는 거예요. 등기 추정력을 통해서 소유자로 믿고 매수를 했다면은 이 경우는 무과실로 인정됩니다. 무과실 점유로 인정. 자,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또 내일 이 시간 또 51번 문제부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빠이빠이.